인류의 문명은 별과 함께했습니다. 별이 던지는 질문의 답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블랙홀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는데요. 머릿속엔 온통 블랙홀뿐인 전파 천문학자. 블랙홀과 은하 사이 그 수억 년의 관계를 풀어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에 자리 잡은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실 작은 책상에서 오늘도 거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한 번 앉으면 오랫동안 일어서는 법이 없다는데요. 정막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예, 요게 그 블랙홀 영상 그 링 있죠? 예, 저희가 관측해서 공개했던 M87 블랙홀의 편광 영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19년에 첫 블랙홀 관측을 이제 공개한 가장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인류가 눈으로 확인한 첫 블랙홀 M87. 1번 논문에 실린 블랙홀 영상이 인류가 최초로 본 블랙홀의 영상입니다. 인류 최초 블랙홀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전파 천문학자 손봉원 박사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의 일상은 어떨까요? 혹시 화려한 은하를 상상하셨나요? 현실은 전파 관측망 관측실 모니터 앞입니다. 벌써 몇 시간째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마 구름 상태를 보고 있을 겁니다. 올해도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에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블랙홀 관측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한국우주전파 관측망도 동아시아에 있는 망원경들과 함께 동시에 공동 관측을 수행을 합니다. 일명 EHT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드는 거죠. 그는 EHT 프로젝트 한국 책임자입니다. 여기 망원경의 고도랑 방향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게? 여기 엘리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은 서울 지금 연세대에 있는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망원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구름이 서쪽에 구름이 있나 없나가 관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는 좀 개는 것 같고. 블랙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국가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협업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관측해서 2019년도에 발표한 세계 최초의 블랙홀 영상 관측에는 전 세계의 6개 지역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는데요. 그중에 3개의 중요한 망원경을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관측을 했고요. 애리조나, 하와이, 스페인, 칠레, 남극 등 8개 전파 망원경을 연동시켰는데요. 다양하게 관측된 블랙홀 영상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블랙홀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망원경이 3대가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망원경들, 일본에 있는 망원경들이 동원이 돼서 그 전체가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천문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관기가 이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의 중심 상관기로 자료 처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LBI는 전파 간섭 기술인데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러 망원경이 수신한 전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다고 알려진 블랙홀. 전파 간섭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면 빛이 파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잔물결이 생겨 나가는 것처럼 빛도 그런 물결과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간섭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섭계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빛은 밝게 빛나면서 파동성까지 지닌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파동이 만나면 서로 더해지는 현상이 바로 간섭인데요. 빛의 파동과 블랙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불 꺼주세요. 좁은 곳에 단파장에 빛을 쏘면 옆으로 펼쳐지며 점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개 이상의 파동이 겹치면서 밝고 어두운 띠의 간섭무늬 형태가 됩니다. 간섭무늬의 형태는 광원의 모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무늬를 잘 분석해서 풀이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광원의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섭무늬를 얻어서 그것을 잘 분석하면 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간섭무늬 현상을 분석하면 원래 빛을 내는 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하와 블랙홀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는 중이죠. 21세기 천문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모든 은하 중심에 적어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전체의 질량이 아주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된 이유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18세기 중력장이 너무 강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간은 오랫동안 블랙홀을 연구해왔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검은 구멍, 블랙홀.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유명한 학자들이 블랙홀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구에 유성이 떨어지거나 인공위성이 잘못해서 추락할 경우에도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열과 그리고 충격을 전하고서야 지구에 이제 결국에 끌어당겨지죠.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물질이 떨어질 때도 그에 상응해서 강한 에너지 방출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블랙홀 주변의 부착 흐름의 빛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원래는 토성의 띠처럼 블랙홀 주변에 띠 형태로 부착 흐름이 있는데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하나의 띠가 모양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띠와 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링은 그 띠가 토성 주변에 있던 그 블랙홀 주변에 있던 띠가 머리 위, 발 아래로 돌아와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착 원반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마찰이 심해가지고 뜨겁고 한 거거든요. 빛이 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폭발도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도 강력히 발산하고 해서 이런 우주선이 그 블랙홀 옆에 있는 원반 위로 날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블랙홀은 그러니까 상당히 얌전한 블랙홀이죠. 며칠 뒤 주말. 휴일이지만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한국을 포함 4개국 연구원들이 모여 화상회의 중인데요. 그 나라에 있는 망원경 상황을 체크 중입니다. 북극에 있는 분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있는 분들과 회의를 해서 북극, 하와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망원경 이렇게 세 지점에 있는 망원경들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측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화상회의 시간을 정하기도 쉽지 않죠. Have a good time there. 한참 관측이 진행될 때는 쉬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관측자들과 동시에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시차 때문에 늦은 밤에도 회의를 하게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에는 음악과 함께 휴식을 취한다는 손 박사. 그의 음악 사랑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학생 때 어렸을 때 샀던 그룹인데 70년대에
최초의 블랙홀의 강력한 후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시그너스 X1이라는 천체인데요. 제목도 그 천체 이름을 그대로 따서 시그너스 X1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러쉬의 대표적인 명곡 중에 하나고, 초대형 블랙홀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를 만든 뮤즈라는 유명한 그룹도 있는데, 아마 이 노래는 상대적으로 요새 노래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상하게 그 우주를 모티브로 한 음악들이 많아서 킹 크림슨도 앨범 자켓에 성운의 그림을 이렇게 모티브로 사용을 했었고요. 많은 곡들을 접하다 보니 블랙홀과 관련된 노래도 알게 된 건데요. 예. 즐겨 듣는 음악마저 블랙홀과 연관됐다니 이쯤 되면 운명 아닐까요? 블랙홀에 거성이 바로 초거대 블랙홀에 끌려들어간다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여간 재밌게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는 특히 락 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여러 락 페스티벌을 찾을 정도인데요. 조용히 연구만 할 것 같은데 엄청난 반전이죠. 우주도 사실은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블랙홀 주변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끄러운 음악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우연치 않게 우주와 블랙홀에 대한 설명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 있는 전파 관측망을 찾은 손봉원 박사. 때늦은 한방눈이 내렸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관측을 멈출 수 없습니다. 관측소를 혼자 지키고 있는데요. 블랙홀과 손 박사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전파 간섭계 관측을 할 때는 사실 관측이 시작되면 관측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세 대의 망원경이 동시에 관측을 잘하게 스케줄을 짜놓고요. 관측자는 앉아서 세 대의 망원경이 계획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측을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단순한 업무라고 여길지 모르는데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석 대의 망원경이 동시 관측되기 때문에 그만큼 모니터링할 것도 많은데요. 갑자기 심각해 보이는 손봉은 박사. 멈추지 않고 내리는 눈 때문일까요? 급하게 자리를 옮겨 어디론가 문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오면 망원경을 지평선 쪽으로 놓는데, 오늘 망원경이 천정을 향하고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서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평선 쪽으로 해나요? 눈이 많이 오면 무겁기 때문에 그 망원경에 하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겨울에는 눈이 쌓이면 그 눈이 쉽게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망원경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평선을 향해 놓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극권에 있는 그린랜드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인데요. 다른 망원경도 그렇겠지만 경면에 눈이 쌓여 있으면 관측 자체에도 지장을 주고, 저 눈이 쌓이면 망원경의 변형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쌓였을 때 가급적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 막대에 소를 달아서 경면에 쌓인 눈을 재빨리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담당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같이 갔던 동료 연구자 중에서 보통 조금 연수가 낮은 연구자가 맡게 됩니다. 어느새 수많은 후배들이 생기고 한국 천문학의 대들보가 된 손봉은 박사. 전 세계의 관측소를 다니며 블랙홀 비밀을 찾아 나섰는데요. 특별히 블랙홀인 이유가 있을까요? 블랙홀 그 자체가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로서 많은 흥미를 끌기도 하지만, 우주를 이해하고 어쩌면 생명체의 탄생을
그리고 생명체가 사라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은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블랙홀 연구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선 지구 위를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 영광의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는데요. 오래된 건 없고. 이게 그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름표를 받은 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전 세계 천문학자들과 머리를 맞대다 보니 수많은 학회 참석은 필수입니다. 네, 이 둘은 보니까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에 다녀왔던 중요한 두 회의들입니다. 이 SKA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을 국제 공동으로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한 회의였고요. 요거는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국 구이양이라는 지역에 설치된 직경이 500m 되는 500m짜리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트라고 해서. 규모 면에서는 부러운 면들도 있는데 그 망원경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과 연구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이런 촬영에 제일 적당한.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한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난 과학 콘텐츠에 출연하기로 한 건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과학쿠키 이효정 님의 촬영에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만 명 이상이 팔로우하고 있는 유명한 채널인데요.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인기 콘텐츠입니다. 많은 천문학자들 중에 손봉원 박사를 섭외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손봉원 박사님 인터뷰해야죠. 전문성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박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나라 전파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관측 천문학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연구 성과로 잘 알려주신 박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활동성이 활발한 블랙홀 중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블랙홀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해 알려온 손봉원 박사.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천문학을 재미있게 느끼길 바라는데요. 그 역시 어린이 과학 칼럼을 보고 천문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최근에 저희가 동아시아 VLBI 네트워크로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을 관측한 결과를 냈는데, 블랙홀을 대중한테 알릴 기회를 가지게 되면 최대한 그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구실 작은 책상에서 블랙홀 연구에만 전념하는 손봉원 박사. 업무의 80%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을 한 영상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빛의 산란 효과 때문에 옆으로 긴 타원형 구조를 보이는데요. 산란 효과를 제거해 보니 블랙홀의 실제 모습은 원형에 가까웠습니다. 블랙홀 영상을 얻기 위한 딥블러링 기술 개발은 EHT 연구팀에서 이미 개발을 해 놓았는데요. 동아시아 VLBI 관측망을 활용해서 한국 연구진이 실제 영상을 얻는 것까지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고난도 기술을 통해 블랙홀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딥블러링도 그중 하나죠. 딥블러링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컵을 우리가 보려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지금 이 블랙홀을 보고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망원경이라고 하고 산란 효과를 일으키는 중간에 스크린 혹은 물질이 전자구름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마치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뿌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요. 이러한 효과를 산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란 효과를 잘 이해하고 중간에 있는 물질을 잘 제거하면 우리가 깨끗한 블랙홀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은 이런 전자구름에 의한 산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옆방이 이제 관제실입니다. 여기에 발을 한번 찍고 들어오시고 예민한 환경이라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내야 하는데요. 이곳은 한일 상관센터입니다. 데이터를 일본과 한국의 사이트들에서는 직접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이 시스템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동기화시켜서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측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8시간 기준으로 전파 망원경 하나당 무려 6테라바이트 정도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좋은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디스크를 배송할 필요는 없지만 남극과 같은 환경에서 관측할 때는 6개월씩 데이터를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직접 물리적으로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때론 고전적인 방법이 최선일 때가 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초창기엔 아날로그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테이프 기록하는 장치예요. 2000년대 초반에 사용하던 시스템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기록하고 재생했던 장치입니다. 커다란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다고 합니다. 재밌게 생겼죠. 테이프들끼리 동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테이프가 아무래도 내구성도 좀 더 떨어지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의 기술을 유럽에서 도입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죠. 한국 우주전파관측망의 다주파수 수신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외의 연구소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한국 우주전파관측망의 성공이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인류가 블랙홀의 실체를 증명하기까지 2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그는 인류 기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오늘도 미지의 블랙홀을 연구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자들도 세계 어느 연구진 못지않게 열심히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초로 블랙홀을 증명하고 공수자리의 구조를 밝힌 천문학자, 생명의 기원의 비밀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를 탐사하는 손봉원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남긴 말인데요. 과학적 진리는 이해하기 쉽다. 일단 발견만 하면, 그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저도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자연을 설명하는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핵심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잘 짚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진리는 이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문제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